이번에는 컴포넌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프로젝트를 교육자료에서 복사합니다. 교육자료 05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EDUN02 프로젝트를 복사하셔가지고 C 드라이브 밑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번에 컴포넌트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사용할 프로젝트 EDUN02입니다. 복사가 완료가 되면 툴을 오픈하시면 돼요. 바탕화면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오픈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컴포넌트의 구조에 대해서 확인할 때 프로젝트를 어떻게 열었냐면 툴에서 프로젝트 오픈 경로 확인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툴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할 프로젝트 경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동일한 실행 파일, 확장자 x prj 파일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셔도 프로젝트는 오픈됩니다. 물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에다가 오픈 파일을 붙이셔도 프로젝트는 열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중엔 그 실제 상황과 맞는 방법으로 열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프로젝트가 열렸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변환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트 메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 교육에서는 컴포넌트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는 화면에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었고 그 컴포넌트들은 디자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스타일 이외에 다른 모든 속성들은 적용이 된 상태로 배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 안에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면 바로 디자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DUN02 프로젝트에 있는 폴더 exe2 폴더 안에 우리가 오늘 사용해야 할 화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냐? 기본 상태로 배치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그냥 드래그해서 그려만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능을 확인하면서 스타일시트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적용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스타일시트에는. 그렇기 때문에 테마에서 스타일시트를 따로 건드려가지고 작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에 따라서는 스타일 속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 있는 속성도 알아야지만 디자인을 오롯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컴포넌트들은 스타일시트 편집기에서 상태값이나 차일드 셀렉터를 확인해야지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적용된 테마 안에서 스타일시트 편집기를 조작하면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필요한 건 스타일과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테마가 아니라 스타일시트 편집기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능 확인에 앞서서 테마에서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뉴 아이콘의 드랍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테마 밑에 넥사크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XCSS 넥사크로 스타일 시트 파일만 만들어지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선택해가지고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 스타시트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저장 경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요소고요. 우리가 이거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리소스 영역의 어디 부분에 저장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insert target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만든 스타일 시트 파일에 어떠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그 입력된 정보가 프로젝트에 적용이 돼서 반영되게 나타날 거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게 타겟이에요. 우리는 구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컴포넌트들을 체크해 보려고 이 파일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타겟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름만 붙여준 상태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소스 익스플로 영역에 보면 X, CSS 리소스라고 하는 영역에 이렇게 공이 파일이 생성된 게 확인이 되고요. 우리 프로젝트 경로에 한번 가볼게요. C 드라이브 밑에 언더바 리소스에 언더바 X, CSS라고 하는 폴더가 지정되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저 경로 문제 때문에 설정 혹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까봐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타입 디피니션 서비스 그룹에 이미 다 경로가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확인했었어요. 자, 그러면 화면에 오픈했을 때 혹시라도 테마하고 이제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테마 폴더 안에 있는 24 써져 있는 요 테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마는 스타일시트하고 이미지 두 개의 정보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확장자가 없이 그냥 테마 이름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려있는 테마 밑으로는 스타일하고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만든 스타일 시트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XCS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스타일 시트 파일 편집기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01 화면에다가 버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버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 XCSS 파일에다가 버튼 컴포넌트를 선택해 가지고 추가한 다음에 어떤 정보를 주더라도 지금 화면에 그려져 있는 버튼 컴포넌트 디자인의 변경은 없을 거다 이겁니다. 왜? 보고 있는 이 XCSS 파일은 그냥 파일만 존재하는 거지 우리 프로젝트에는 그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타겟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생성할 때 타겟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 정보라고 하는 것을 테마만 말씀드렸어요. 물론 최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은 테마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무조건 테마 정보만 확인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디자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로지 테마 정보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버튼의 배경의 디자인을 변경하려고 적용된 테마를 열어서 버튼의 배경 정보를 바꿉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꿔도 화면에는 변경된 정보가 적용돼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디자인을 어딘가에서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그걸 막고 있는지 이 프로젝트가 테마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누구를 체크해서 받아오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디자인의 적용 단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확인하는 적용 순서가 가장 먼저 체크되는 거는 뭐냐? 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컴포넌트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드래그를 해서 버튼을 또 하나 그립니다. 버튼 01을 선택해가지고 옆에 스타일 속성 그룹에 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를 줍니다. 그러면 01 컴포넌트의 배경은 핑크로 변경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상황에서 버튼을 하나 또 그린다고 해도 그 그려지는 버튼의 배경이 핑크로 됩니까? 아니죠. 왜? 저는 지금 01을 선택해서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창에다가 직접적으로 값을 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는 01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마의 디자인을 확인하기 전에 디자인 정보를 체크하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어디냐? 속성창이 됩니다. 컴포넌트마다 속성창에서 직접적으로 스타일 값을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먼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들고 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테마로 가기 전에 한 단계를 거칩니다. 어디? 이 XCSS 파일이 혹시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적용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요. 그러면 테마는 environment를 통해 가지고 적용되어져 있는 해당 속성을 체크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된 테마 정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 스타일시트 파일이 혼자 프로젝트에 연결되어져 있다 없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프로젝트의 모양 정보를 확인합니다. 메인 프레임까지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디자인 정보예요. 만약 스타일 시트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영역에 스타일의 정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노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만들 때는 타겟을 연결 안 해가지고 여기 안 보이지만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을 그러면 내가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 우클릭하시면 여기 메뉴 중에서 인서트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로지 스타일밖에 없어요. 눌러보시면은 우리 좀 전에 확인했었던 내 프로젝트 경로에 가가지고 지금 이 XCSS 파일이 저장된 경로 체크했던 것처럼 보시다시피 인서트 스타일 누르시면 바로 그 경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의 존재가 보여지고 선택해가지고 열기 하시면은 스타일이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XCSS 파일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추가한 버튼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줘볼게요. 노랑. 자, 그럼 전체 저장했을 때 우리 화면에 버튼들의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이 됐을지 가서 보면 핑크도 보여지고 배경이 노랑도 보여집니다. 첫 번째, 스타일의 속성을 확인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타일 속성 그룹 가서 직접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적용된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01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핑크가 적용되어져 있었어요. 핑크 값 받아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누구를 확인하느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되어져 있는 스타일 정보가 있는지 이걸 두 번째로 확인해요. 그래서 봤더니 버튼의 백그라운드 값만 있는 거예요. 노랑으로. 그러면 이미 이전 단계에서 배경의 값을 받아온 01은 그 값을 무시하겠지만 나머지 00하고 02는 그 두 번째 단계의 노랑 값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버튼 3개의 디자인을 확인해 봤을 때 저는 오로지 지금 배경만 컬러를 변경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 버튼 3개가 동시에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설정이 있죠? 뭐냐? 테두리예요. 아, 그러면 각각의 이전 단계에서 받은 정보들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확인하느냐? 테마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서 버튼의 디자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버튼들은 이미 이전 단계에서 저 배경에 대한 디자인은 다 받아온 거죠. 그러니 여기에 어떤 값이 백그라운드에 설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 버튼 세 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배경 말고 나머지 테두리, 커서, 패딩 이런 값들은 똑같이
받아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단계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오로지 테마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테마 정보에서 백그라운드를 빨강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화면에 그려져 있는 버튼에도 배경이 빨강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왜 내가 빨강으로 변경한 배경의 컬러가 적용되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럼 테마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과 이미지 정보 중에서 스타일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XCSS 리소스라고 하는 영역에 생성해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테마가 아닌 경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미지 리소스가 있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녀석으로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함께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스타일하고 이미지가 따로따로 관리될 때는 스타일 시트 리소스, 이미지 리소스 이 두 개의 영역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미지 리소스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조금 넣어볼게요. 우클릭 해가지고 똑같아요. 임포트. 그럼 교육자료 안에 있는 여기 이미지 폴더에서 저는 필요 없고 앞에 오고 4개만 선택해가지고 열게 해볼게요. 그러면 리소스 영역에 내가 임포트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중요한 건 임포트 목록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외부 정보 들고 온 거기 때문에 똑같이 우클릭, 리플래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이미지 쓸 때 어떻게 했느냐? 뒤에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확인했던 것처럼 드랍 버튼 누르면 기본적으로는 테마 밑에 있는 이미지의 경로들이 보여집니다. 그 경로가 끝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미지 리소스 콜론 2개 선택해 볼게요. 결과를 한번 화면에서 보시면 경로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거 똑같아요. 이 이미지 리소스 경로 안에 있는 이것이 연결된 거다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시트 파일에서 이미지를 설정할 때는 테마가 갖고 있는 경로 혹은 이미지 리소스가 갖고 있는 경로 이거 2개를 사용하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경로가 문제가 돼서 이미지를 적용 못하는 문제 없을 거다 이거예요. 왜? 두 경로는 다 리소스 서비스에 설정이 되어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CSS 파일을 연결해가지고 적용되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디자인의 모습이 변경됩니다를 설명드리면서 적용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파일을 만든 이유는 몇몇 개 구조를 확인할 컴포넌트의 모습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여기다 입력하는 그 어떤 정보도 내 프로젝트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연결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스타일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이미지 파일을 우클릭, 리무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리무브함과 동시에 화면에 그려져 있는 버튼의 디자인이 변경된 거 보이시죠? 배경이 빨갛게 됐습니다. 왜? 제가 아까 버튼의 배경을 이렇게 빨갛게. 그래서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그러면 다 똑같이 흰색으로 변경돼서 보일 건데 공이는 안 그렇죠. 이거 왜 선택해서 직접적으로 CSS 파일이 아니라 여기 속성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들의 버튼 배경이 노랑 보였다가 핑크 보였다가 다시 빨강 보였다가 흰색으로 변경되는 이 지금 전체적인 과정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디자인이 적용되는 순서가 저희도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컴포넌트의 기능에 대한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디자인 적용 단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시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 단계를 본 김에
우리 스타일 시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구성 정보를 이제 마지막 단계 파일 밑에 있는 커먼, 데스크탑, 모바일 이렇게 나와져 있는 디바이스별의 스크린 정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마무리로 한번 드려볼 건데 제가 이 설명은 기본 교육 제가 설명할 때 디바이스 정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디바이스를 모바일 추가해가지고 확인했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오픈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프로젝트에 어플리케이션에 보셔도 되고 위에 있는 스크린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디바이스가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황으로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연결했었냐면 테마를 데스크탑하고 모바일하고 각각 다른 테마를 연결해가지고 실행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얘들이 지금 데스크탑이나 여기 모바일이나 디자인 정보는 똑같은 상태예요. 블루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누구를 만들 거냐면 스타일 시트 파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임포트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만들면서 타겟을 설정하는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체 다 연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두 개 있는 상태에서 둘 다 내가 지금 만드는 이 CSS 파일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다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피니쉬를 만들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우리 좀 전에 봤던 XCSS 파일을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좀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한 가지의 내용만 볼 거기 때문에 현재 포커스 되어져 있는 커먼에서 다 작업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데스크탑이라던가 모바일,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이렇게 엄연히 다른데 디자인 정보를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둘 다 똑같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두 디바이스의 폰트의 크기가 기본적인 설정이 다를 것인데 그거 무시하고 데스크탑이든 모바일이든 다 똑같은 정보를 준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받은 프로젝트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젝트를 열어봤더니 적용된 테마는 한 개인 거예요. 그러면 적용된 테마가 하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로 생각하면 디바이스가 달라도 디자인은 똑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분명히 다른 디바이스에 디자인 정보 테마는 한 개인데 알고 봤더니 디바이스마다 디자인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이렇게 각각 다른 정보를 어디서 받아오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스타일시트 테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을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디바이스별로 다른 디자인 정보를 어디에다가 여기 스타일시트 편집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비어져 있는 파일 가지고 편집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스타일시트 파일을 만든 거지. 테마도 똑같아요. 스타일시트 편집기에 이 정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스크린 정보를 선택해가지고 누구를 버튼을 추가해서 백그라운드를 핑크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모바일 스몰로 가가지고 똑같이 버튼을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노랑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버튼 백그라운드는 핑크를 준 거고 모바일을 기준으로 하는 디자인 정보는 버튼의 배경을 노랑으로 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버튼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화면에 그린 버튼의 배경이 뭐가 나옵니까? 핑크가 나옵니다. 자, 현재 화면에서 보는 디자인 정보도 누구고 돼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데스크탑.
실행을 해가지고 데스크탑 기준으로 본다면 배경이 핑크로 보여지겠죠. 실행을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배경이 핑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바이스 정보를 변경할 거예요. 누구로? 폰으로. 실행했을 때 저 버튼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시다시피 노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는 한 개인 거예요. 그런데 디바이스별로 다른 디자인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작성을 어떻게 여기 스타일시트 편집기 내에 스크린별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이 디바이스별로 테마를 나눠가지고 작업하는 거, 테마 하나에다가 스크린별로 나눠가지고 작업하는 거, 그 어떤 게 정답이다 아니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편집기에 이러한 영역이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은 프로젝트의 디자인 정보가 이전 작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작성될 수 있다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편집기로 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은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디자인 적용 단계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컴포넌트 기능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